어제까지 등비수열을 이용해서 이제 활용하는 문제로 원리합계도 다뤄봤는데, 등비수열은 이제 일정한 비율로 늘어나거나 줄어들고 이래서 도형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도 자주 다뤄지니까, 특히나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정말 많이 다뤄지는 문제니까 꼭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교과서에 나온 소개하는 이 문제는 좀 쉬운 편이에요. 좀 더 꼬아지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고, 이 정도는 이제 쉬운 편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있는데, 첫 번째 시행에서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4개의 정사각형 중 왼쪽 위의 정사각형을 색칠한대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의 길이는 1, 1,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한 변이 1인 정사각형 4개가 만들어지고, 또 그 다음에는 이 정사각형을 또 마찬가지 쪼개서, 그럼 이쪽에 한 변의 길이는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길 또 쪼개면 4분의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정사각형 지금 보면은 이 넓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AN이라고 하자. 그리고 이 AN이 등비수열을 이루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공비를 구해봐라. 이게 처음의 문제인데, 첫 번째 정사각형의 넓이를 보시면 1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정사각형의 넓이는 계산을 하면 4분의 1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정사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을 또 반으로 쪼개니까 4분의 1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16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도형이 깔끔하게 정사각형이 나와서 바로 넓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좀 편하긴 하지만, 도형이 좀 복잡하거나 아니면 계산이 불편한 경우에는 굳이 넓이로 가지 않고, 얘는 넓이에요. 얘는 넓이로 가지 않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냥 길이를 이용해서 봅니다. 자, 첫 번째 정사각형의 길이를 보시면 한 변의 길이는 1이에요.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2분의 1이고, 세 번째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4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예전에 알고 있던 거는 길이의 비를 제곱하면 이제 넓이의 비가 나오는 걸 중학교 때 했거든요. 그래서 얘는 넓이의 비가 이제 길이의 비 제곱이니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처음 1 때 요 2분의 1을 제곱한 4분의 1. 그래서 여러분들 넓이 비를 확인하면 당연히 4분의 1씩 곱해지는구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2분의 1, 우리는 이제 길이의 비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을 테니까 길이의 비만 판단해서 1대 2분의 1이니까 넓이의 비는 1대 2분의 1의 제곱, 즉 1대 4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로 뒤로 다음 항 갈수록 4분의 1씩 곱해지는 거니까 공비는 4분의 1이고, 첫째 항은 넓이가 1이니까 그렇죠? 1 이거인 등비 수열이겠다. 그렇죠? 여기가 활동 1번에 대한 답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 그러니까 정사각형 색칠해 되어 있는 걸 다 더하는 거예요. 이 2번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그려서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 뭐 이런 식으로 점점점 쪼개진다. 그럼 이 넓이를 다 더하라는 얘기인데, 생각해 보시면 첫째 항 1이었고 그 다음 항은 4분의 1이고 그 다음은 16분의 1이고 이렇게 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n항까지의 넓이에 합하면은 지금 r이 1보다 작으니까 1-r 분의 첫째 항 곱하기 1-r 분의 r의 n제곱, 이게 sn인데 얘가 처음으로 64분의 85, 64분의 85보다 작아지는 인가요? 커지는 이군요. 커지는. 처음으로 커지는 n. 요걸 이제 풀어내면 되는 거예요. 자, 가봅시다. 분모에 4분의 3이 있으니까 양변에 4분의 3을 곱하면 1-4분의 1의 n제곱, 부동호 방향 안 바뀌고
64분의 85 곱하기 4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의 n제곱에 요걸 계산하면 4, 6에 24, 4, 4, 16, 256 분의 3, 5, 15, 3, 8에 24, 255 빼기 1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를 계산하면 4분의 1의 n제곱 256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양변에 곱하겠습니다. 우선 부등호 방향 바뀌고 256분의 1인데 256은 방금 봤지만 64가 4의 세제곱이고 4를 한 번 더 곱했으니까 4의 4제곱이거든요. 그래서 4분의 1의 4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 지수부등식 했을 때 밑이 1보다 작고 0보다 크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그랬어요. 그래서 n이 4보다 크다라는 최종적인 부등식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n이 4보다 커질 때는 이 값이 64분의 85보다 커지니까 그런 자연수 n 처음으로 나오는 건 다섯 번째, 그죠? 다섯 번째 항부터는 저 넓이가 64분의 85보다 커지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얘는 아까도 말했지만 쉬운 편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림 자체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건 길이의 비를 판단을 해요. 첫 번째 항에 해당하는 도형에서 첫 번째 길이, 두 번째 길이의 비를 판단한 다음에 그걸 넓이의 비로 각각을 제곱해서 넓이의 비로 환산을 해주고, 아 그럼 공비가 4분의 1이고 첫째 항은 1이겠구나 라고 해서 이걸 이용해서 바로 넓이 공식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고방식은 고3이 돼서 이제 뭐 미적분 이런 걸 배우게 되면 이제 더 또 다양한 걸 할 수 있게 되는데, 뭐 좋은 건 아니죠. 왜냐면 문제는 더 어려워지고 하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건 아니지만 이 배우면서 어쨌든 수학의 어떤 뭔가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거의 처음 시작이 고2 때 지금 등비수열의 합을 배우면서 시작이 된다. 네, 여기까지가 등비수열의 합에 관한 문제였고요. 다음에 나오는 중단원은 우리 늘 했던 대로 다음 주에 등교했을 때 또 질문 발표하는 시간 좀 갖고, 여러분들 과제할 것도 많네요. 수행평가 과제도 정리해서 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단원도 어쨌든 풀어서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로 배우게 되는 건 수열의 합을 조금 더 중심적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기호들이 좀 나올 거고, 왜냐면 수열은 숫자를 나열한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첫째 항부터 100번째 항까지 더해라 그러면 얘를 쭉 나열해서 쓰는 데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양한 기호를 도입을 해서 조금씩 편리하게 가는 거고, 또 그 안에서 규칙도 찾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합의 기호라고 불리는 얘가 등장을 합니다. 얘는 뭐 아는 친구도 있겠지만 얘는 시그마입니다. 시그마라는 것도 이제 얘도 언어니까 영어처럼 대문자가 있고 소문자가 있는데, 얘는 시그마의 대문자 형태고 시그마의 소문자는 얘가 됩니다. 나중에 통계 쪽 다루다 보면 많이 나올 텐데, 일단은 시그마고요. 시그마가 지금 우리가 컴퓨터체로는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쓸 때도 막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실제로 쓰는 건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냥 시그마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 중간을 막 굳이 꺾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더 헷갈리고 나중에 숫자랑 이런 것들이 더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세요. 보이는 이 컴퓨터 문자체로 쓰지 마세요. 그냥 시그마, 뭐 K는 1부터 N까지 AK 이런 식으로 그냥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기호가 어떤 걸 뜻하는지 오늘 알아보고 간단하게 맛만 보고 마무리 지는 걸로 할 거예요. 보시면 n항까지의 합을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쭉쭉쭉 해서 an항까지 더한다 라고 쓸 수도 있지만 이거 쓰는 게 너무 불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 어떻게 내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그럼 이건 의미가 뭐냐면 여기 뒤에 나와 있는 k에 대해서
K의 1부터 2, 3, 4, 5, 6, 7 빠짐없이 n까지 다 넣어서 더해라 그 얘기예요. 오케이? 시그마 얘가 뭐 영어에 굳이 따지자면 s 썸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그리스 문자로 s에 해당하는 시그마를 택한 겁니다. 어쨌든 썸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네 번째 항부터, 그쵸? K는 네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만 더해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쓰면 돼요. 시그마 K는 4부터 10까지 AK를 더해라. 이렇게 쓸 수 있고, 뭐 여기 나와 있는 문자들은 K 대신에 다른 문자들을 다양하게 써도 된다라는 얘기고, 요걸 한번 이걸 싹 볼게요. 147부터 28까지 더하는 거를 시그마를 통해서 나타내라. 그러면 이 1하고 4하고 7하고의 규칙을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얘는 무슨 수열이냐면, 그렇죠, 3씩 증가하게 되는 등차 수열이죠. 그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면 첫째 항 더하기 n-1 d, 그래서 3n-2가 일반항이거든요. 근데 얘가 28이니까 어디까지예요? 10 넣으면 될까요? n에 10 넣으면 28 나오네요. 그래서 얘를 쓰자면 k는 1부터, 첫째 항부터란 얘기지, 이것 때문에 1이 아니에요. 첫째 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 항부터 어디까지? 10항까지. 그리고 여기에 ak가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구한 건 an이잖아요. an. 그 n 대신에 k로만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n 대신 k로 3k-2 괄호를 좀 쳐주세요. 왜냐면 나중에 2값에다가 뭐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괄호를 반드시 쳐서 구분을 좀 해주면 좋겠다. 자, 요렇게 말하면 얘를 대신해서 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해주시고, 반대로 시그마 기호로 나타낸 거를 쭉 풀어서 쓸 수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얘를 쭉 풀어서 쓰면 i라는 게 있을 거야. 뒤에 가면 요 식에 i라는 게 있어. 그럼 i에 4부터 차근차근 넣어서 13까지를 더하래. 그럼 2의 4제곱 더하기 2의 5제곱 더하기 2의 6제곱 더하기 쭉쭉쭉 2의 13제곱 더하기까지만 쓰시면 아, 시그마 기호가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이 직접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배우는 내용이니까 그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연습을 좀 해볼게요. 문제 1번 여러분들이 직접 방금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풀어보실래요? 얘 일반항 찾고 어디까지 있는지 찾아서 시그마로 적어보시고, 얘도 마찬가지. 그다음 그거 두 문제만 지금 잠깐 풀어보시죠. 자,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보시면 첫째 항이 2고 그 다음에 2씩 증가하는 수열이죠. 등비 수열을 배우면 뭔가 2씩 곱해진다고도 또 착각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첫째 항 더하기 n-1, 지금 공차는 2고 그러면 2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0이 나오려면 10까지 필요하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의 k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도 일반항을 찾아보자면 a에는 첫째 항은 3분의 1이고 지금 3분의 1이 계속 곱해지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첫째 항 곱하기 3분의 1의 n-1제곱이 일반항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의 n제곱, 얘가 일반항이고요. 지금 그냥 n번째 항까지 다 더한 거잖아요.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다 더한 거니까 얘를 쓰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대신에 이제 3분의 1의 k제곱 요렇게 적어주시면 시그마 표현을 잘 한 겁니다. 그래서 요 기호를 쓰는 방법을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밑으로 가서 얘도 이제 합의꼴로 나타내라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쭉 풀었으면 되겠죠. 이건 선생님이 그냥 같이 할게요. 3부터 8까지 넣어라. 다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3, 4, 12 더하기 1이니까 13 더하기
하백골로 나타내라. 이게 맞죠? 네, 그 다음엔 4 넣으면 16이니까 17 더하기 5 넣으면 21 더하기 지금 4씩 증가하고 있으니까 25, 29, 8 넣으면 8, 4, 32, 33까지니까 하나 더 하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끝이에요. 계산은 하지 마시고. 그다음 옆에 나와 있는 것도 1부터 n까지니까 얘를 쓰시면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n의 세제곱까지 쭉 계산을 해보란 얘기고요. 괜찮죠? 시그마 기호를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여러분들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탐구에 나오는 것들은 조금 우리가 더 익숙해진 다음에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하면 조금 힘들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시그마의 성질 간단하게 보러 가겠습니다. 시그마의 성질은 뭐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긴 거는 다 그냥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부터 n까지 넣어볼게요. 그럼 a1 더하기 b1, a2 더하기 b2, a3 더하기 b3 쭉쭉쭉 해서 an 더하기 bn 이렇게 되죠. 근데 얘를 덧셈에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자리를 막 바꿔서 a에 관련된 애들은 a에 관련된 애들끼리, 그 다음 b에 관련된 애들은 b에 관련된 애들끼리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얘를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쓸 수 있고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의 k라고 따로 쓸 수 있잖아요. 즉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이 시그마 기호를 이렇게 분배해서 써도 되네 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어떤 식이 있고 k와 관련 없는 문자 또는 숫자 이런 것들은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를 일단 쭉 늘어타려 쓰면 CA1 더하기 CA2, CA3, CAN이니까 공통인수 C로 묶어내면 A1 더하기 쭉쭉쭉 가서 AN까지 가는 거니까 얘는 다시 쓰면 C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쓴 거나 다름없으니까 이 C를 밖으로 상수면 밖으로 뺄 수 있다. 이렇게 가져가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의 성질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요 성질을 이용해서 다음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여기는 이제 빼기가 성립하는 과정 보여라는 얘기인데 빼기도 마찬가지죠. 빼기도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결국엔 덧셈의 교환 법칙이니까 자리만 바꾸면 결국엔 얘도 분배하는 것처럼 성립한다 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숫자를 예를 들어서 써볼게요. 예를 들어 이런 얘기예요.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3이야. 그럼 이제 C가 상수니까 위에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선생님 여기 K가 없는데 어떡하죠? 이러면 얘는 그냥 K가 있다 생각하고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모두 3인 수열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3을 몇 번? 5번 더하란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엔 3 곱하기 여기는 n 5 해서 15가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다. 그러면 결과는 얼마다? 20이다.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3이다. 그럼 7, 3, 21이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보시면 시그마의 성질 해가지고 이제 요걸 다 정리해놨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덧셈과 뺄셈일 때 분배가 가능하다. 그렇죠? 덧셈과 뺄셈일 때 분배가 가능하다는 거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K와 관련 없는 상수 또는 문자는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냥 상수만 있는 시그마는 여기 1부터 n번째까지 다 그냥 그것만 더하는 거니까 결국엔 n과 c를 곱하는 거랑 똑같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문제 5번 그냥 선생님이 풀게요.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같이 풀어보세요. 여기 보시면 시그마 1부터 10까지 AK, 시그마 1부터 10까지 BK를 30과 20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풀어봐라 이건데, 얘를 이제 처음에 뭔 성질이냐면 분배할 수 있다, 뺄셈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4ak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3bk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 그냥 숫자만 있는 거는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4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마이너스 3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경우 얘랑 얘의 값이 알려져 있으니까 쓰시면 4 곱하기 30 마이너스 3 곱하기 20 해서 120에서 60을 빼니까 60이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요, 뭐 그렇게 장난칠 일은 없겠지만 가끔 이 k는 1부터 10까지인데 여기 k는 1부터 10까지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땐 또 조심해 주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풀이법은 나중에 또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옆에 있는 문제는 조금 더 빨리 해볼게요. 이 3 먼저 끄집어내면 3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그쵸? 괄호를 여기서 쳐버릴게요. 시그마 a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1이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는 3 곱하기 여기가 얘가 아까 얼마였죠? 30 더하기 20 마이너스 여기의 값은 1이 10번 더해진다. 1부터 10까지니까 10번 10이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 3 곱하기 40 해서 120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풀어보는 걸 이제 시그마라고 하고, 여러 가지 수열의 합으로 이제 점점 발전이 될 겁니다. 오늘은 그냥 시그마의 기호 어떻게 생겼구나 정도를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프린트에 보시면 이 기본적인 연습을 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잠시만요. 예, 프린트 56페이지 보시면 시그마의 기본 성질이라고 해서 요 유형, 방금 교과서에 풀었던 거랑 똑같죠? 이 유형들을 조금 가져와 봤고요. 요 오른쪽은 네, 오른쪽도 바로 할 수 있겠네요. 오른쪽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조금 응용된 게 이제 6, 7, 8번 이렇게 될 거거든요. 꼭 한번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요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요거 하나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하고, 여기 식이 아직 완전히 정리가 안 됐으니까 전개를 하는 거예요. ak 제곱 플러스 2ak 플러스 1 이렇게요. 그럼 여기에 ak 제곱이 얼마고 ak가 얼마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시그마 분배를 해서 분배하면 시그마 ak 제곱은 4 더하기 2 곱하기 시그마 ak니까 2 플러스 1을 1부터 10까지 더하니까 10 이렇게 해서 4 더하기 4 더하기 10이니까 18 이런 식으로 구해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 정도의 풀이를 알려드렸으니까 밑에 있는 문제 3문제는 금방 풀 것 같고, 옆에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저렇게 한번 풀어보는 쪽으로 해볼게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출석 체크 한 번만 더 할게요.